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어떤 일이 생긴 걸 눈치채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평소와 달리 새벽녘에 카톡이 수시로 날아들고 있어서 제가 잠을 깰 정도였습니다. 물론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으니 그걸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에 남편이 보인 행동으로 봐서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심증은 충분히 굳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아주 심각하게 읽고 답글을 보내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화들짝 놀란다거나 자꾸 핸드폰을 감춥니다. 더구나 카드 대금 청구서에 남자들이 쓰는 비싼 물건에 그가 지급한 내역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자신이 쓰려고 산 것은 절대 아니었던지 집안 어디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요. 제가 물으니 회사 동료들이랑 돈을 걷어서 이번에 퇴직하는 남자 상사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 대금을 자신이 현금으로 받고 대신에 결제는 그의 카드로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며 심하게 더듬고 당황하는 눈치라서 저는 뭔가가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티가 다 나는 사람이고 우리는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기에 제가 남편의 성격이나 태도를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저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의 그 비싼 남자 물건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연애 상대에게 선물할 거라면 당연히 여자 물건이어야 하는데 왜 남자들이 쓰는 것을 샀을까 싶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주 기이했습니다. 태국 출장을 2주간 다녀온 그가 가져온 짐 가방에서 못 보던 남자 속옷이 딸려 나왔기에 새로 산 거냐고 물으니 당황하며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의 등짝에 뭔가로 심하게 맞은 상처가 아주 끔찍하게 나 있어서 대체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며 외면했습니다. 뭔가 가죽 채찍 같은 걸로 심하게 후려친 상처에 딱지가 앉은 것 같았고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남편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남편은 최근에 아주 이상하게 비밀이 많아졌고 한편으로는 뭔가 허무하게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제가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10년 연애 후에 1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집안의 반대와 서로의 형편이 닿지 않아서 헤어질 뻔한 위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남편이 당시에 집안의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더구나 그의 어머니가 사채 빚을 무지하게 끌어다 쓰느라 그의 회사로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는 늘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는 그저 젊고 순수한 마음 하나로 버텨나왔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서 그에게 약간의 용돈을 쥐어주고 그도 저를 통해서 이리저리 일거리를 따서 별도로 알바를 해나가며 겨우 자취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며 우리를 기특하게 여긴 좋은 분을 그 과정에서 만나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그분이 기한과 이자 없이 융통해 주신 돈으로 남편 어머니의 사채도 전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혼을 했고 당장 생활비가 없는 우리 형편을 알고 그분이 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이후로는 집을 늘려나갈 때가 됐지 않았냐며 그분이 척척 나서서 집도 마련해 주시고 아이들 교육비가 더 필요하지 않냐며 때 맞춰서 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아무런 걱정 말고 열심히 살라고만 하셨지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어느 시점에는 그 돈을 전부 무마시켜 줄 테니 절대 마음 부담 갖지 말고 그저 힘껏 열심히 살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신 역시도 젊어서 아주 어렵게 살아왔다며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그런 것이라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좋은 음식과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고
살다가 힘들면 부담 갖지 말고 부모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떠올리며 의논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오랜 세월간 우리의 생활상의 작은 고민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부모 이상으로 살뜰히 보살펴주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믿고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일상에 고심이 있어서 심적으로 방황하다가 혼자 바람을 쐬러 시내에 나갔다가 그분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반가워하시며 거창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고 자신의 집에 가서 차나 한 잔 더 하면서 사는 이야기나 나누자며 기사가 딸린 차에 저를 태워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해선 안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분과 같이 침대에 들어가 온갖 요구를 다 들어드리며 그날 밤에 환희를 어색하게 제가 선물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짐작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 집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녀들에게 아주 공손했고 깍듯했기에 그녀들이 단순히 공적인 용무로 드나드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젊은 여자들이었고 급격하게 인생이 변한 졸부 비슷한 티를 내면서 어색하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세상 공허하고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눈을 하고서는 자신이 호명되어 안방으로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생활비를 융통해 오듯이 그 여자들도 그저 열심히 살겠으니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을 하러 왔을 거라는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도 서서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들 무엇인가 그분의 요구를 아주 잘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님 대기실은 본체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안방에서 두어 시간가량을 보내고 온 여자들은 뭔지 모르게 물기가 촉촉해진 얼굴과 머리를 하고서 우리가 있는 대기실의 창가를 지나서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그 여자들처럼 그분의 침실로 함께 들어간 나를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르지만 그날은 상황이 너무 긴박했고 그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잃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날 댁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분에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그 정도쯤은 해결할 여력이 그분에게 충분히 있다며 가벼운 투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자식도 아닌 마당이니 언제까지 대가 없이 그저 도와만 줄 수는 없다고 하시며 오랫동안 우리 부부와 알고 지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서 우리 각자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운을 떼시더군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의 최근의 기이한 행동들도 아마 그분과 무관하지 않으리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이미 결혼 전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점 찍힌 채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덫 안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왔다는 깨달음도 뒤따라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부는 수십 년간의 그 돈을 기점으로 각자 그분에게 엮인 채 일반적이지 않은 성행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모든 남녀들도 그러하듯이 말입니다.